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부가통신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8년과 2021년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보면 다음 중 별정통신 사업의 등록 요건이 아닌 것은 밑에 좀 해설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재정, 돈이죠.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용자 또는 사용자라고 하죠. 유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돈, 기술, 이용자로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납입 자본금 및 재정 능력,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술 방식 및 기술을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용자 보호 계획, 사용자 있어야 되고, 정보통신 관리 계획이 써 있는데요. 정보통신 자원 관리 계획은 상관이 없죠. 공부를 안 하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사용자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서 정답을 4번으로 잡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쪽지게 과외를 보면 별정통신 사업은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KT라든지 SKT나 LG U+에서 핸드폰을 별도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분들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별정통신 사업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가통신 사업자는 부가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법 개정은 계속 개정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방송통신 개념과 기한통신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별정통신 사업은 간단히 보면은 별정통신 1호에서 전화나 인터넷 전화 등에 대한 서비스하는 부분이 있고, 별정통신 2호에서 그 기한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회선을 이용해서 임차해서 각종 기한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서비스, 어떤 호호 집중 서비스라든지 별도 요금 부과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우리가 많이 접해보는 게 별정 3 서비스인데요. 하나의 부지내 건물 500m 이내에 1인 소유의 복구 건물 내에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건물 안에 PBX라든지 케이블 TV, 위성방송, 랜, 와이어리스 랜 등을 서비스하는 겁니다. 별정통신 사업은 기간통신 사업이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 사업의 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 사업은 기한통신 사업, 별정통신 사업, 부가통신 사업을 구분하고, 기한통신 사업은 전기통신 설비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기한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정통신 사업 이거 참조하시고요. 기한통신 사업의 허가, 기술, 재정, 이용자 보호 계획, 전기통신 사업에 대한 등록, 상호 명칭 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부가통신 사업의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전기통신의 정보통신 사업에 대해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1번 문제는 자본금, 제공 역무의 종류, 대표자, 상호 명칭인데요. 상호 명칭, 대표자, 제공 역무의 종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통신의 신고에는 이런 부분이 있고, 자본금은 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만 자본금을 제시하고요. 이 문제는 이제 부가통신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상관이 없는데요. 2013년 문제인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까 문제은행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되게 헷갈릴 수 있네요. 자본금은 별정통신 경우에 하나다 해서 저도 약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기통신 사업의 구분을 틀린 것은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이 있고 정보통신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3번 다음 전기통신 사업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며 경영할 수 있는 전기통신 사업을 우리가 별정통신 사업이라 합니다. 별정통신 사업은 부가통신 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규정에 의해 부가통신 사업을 등록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 사업에 정하는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에 등록하여 경영할 수 있는 것을 별정통신 사업이라고 한다. 별통신 사업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은 전기통신 용무를 설치하고 이용한 특별 이런 거 없죠. 기한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설비를 임차하여 기한통신 용무 외에 기한통신 용무를 제공하는 거죠. 기한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설비 등 이용하여 기한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이 별정통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한통신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전기통신 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한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특별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5번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컴퓨터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검색, 송신,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보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가공, 저장, 송신, 수신하는 거 정보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기간통신 업무 외에 전기통신 업무로서 부가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어떻게 보면 부가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부가통신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별통신 사업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된다 해서 기간통신 사업이 허가를 받은 자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기간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거. 부가통신 사업은 부가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 그래서 부가통신 사업으로 정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전기통신사업법을 찾아보면 전기통신사업법의 최신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총칙이 되어 있고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해서 각각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 기반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신, 전화, 인터넷 접속 등 기간통신 업무를 하는 사업자로서 우리가 크게 KT, SKT, LG, U+ 같은 통신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통신 업무라고 하면 유무선 전화라든지 시내 시외, 인터넷, 국제 전화 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하는 통신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가통신 사업자가 있는데요. 부가통신 사업자는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시설을 임차해서 기간통신 업무 외에 전기통신 업무를 이걸 부가통신 업무라고 하는데요. 음성 데이터 등 단순한 정보 전송이 아니라 기간 전송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부가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1991년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통신 사업자는 인터넷 검색, 그래서 네이버, 다음 네이트, 전자상거래, 지마켓, 쿠팡 등이 해당되고 있고요. 인터넷 게임, NC소프트, 인터넷 뱅킹, 금융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하는 거고요. 부가통신이랑 별정통신이랑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부가통신은 주로 여기서 얘기한 네이버, 다음, 지마켓, 쿠팡, NC소프트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정통신은 별정통신 회사를 또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1998년도에 도입됐고 별정통신 1호, 2호, 3호 등으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알뜰폰 사업자 등이 그 별정통신 사업자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정통신에는 이런 그 자본금에 따라서 1호, 2호, 3호로 나누고 여기에 교환기 설비 유무를 보유하냐에 따라서도 구분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별정통신은 우리가 알뜰폰 사업자 정도로 생각해서 MVNO, 그래서 통신회선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 등에 대한 그 임차 사업자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부가통신 사업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쿠팡, 네이버, 다음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챕터 더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방송통신 재난 관리가 되는데요. 기출 유형을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2020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책무가 있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 이용 능력이 항상 이바지해야 한다.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단체 또는 이용 단체의 정보 보호와 정보통신망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활동해야 된다. 좀 크게 본 거죠. 1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발전과 권익 보호와 정보 이용 능력이 항상 이바지해야 되는 거고요.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 사회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는 합리적인 통신 요금, 돈하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이게 좀 폭넓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돈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지원한다 해서 좀 더 크게 보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방송재난관리기본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존에 이제 방송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회 방송을 확보하고 방송통신 설비에 연계하고 피해복구 물자를 지원하는데요. 이런 그 재난에 대한 게 있었고 최근에는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부과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부가통신 서비스로서 이용자가 1,000만 명 이상이라든지 대규모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 관리 체계가 2023년도에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 사업자를 일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트래픽 약 2% 이상의 부가통신 사업자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는 100만 명 이상,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 사업자가 포함된다. IDC, 여기 인터넷 데이터 센터죠. IDC 사업자는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사업자 중에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사실 바닥 면적이 22,500m² 이상이고 휴전 용량 40메가와트 이상의 규모를 데이터 센터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희 정보통신 기사에서는 여기까지 시험에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유사 문제를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거부를 언제 할 수 있냐, 그거가 되는 건데요. 광고성 정보 전송의 역무 제공에 장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탁받은 광고성 정보의 영리 목적이라고 보는 경우, 영리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광고성 정보의 수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영리 목적인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보정수 역무 제공에 제한해서 광고성 정보 전송 또는 수신으로서 역무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 정보 수신에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위반하여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2번으로 보셔야 되고요. 단순 영리 목적이 아닌 위반하여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는 위탁받은 광고성의 정보 전송이 단순 영리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단순 영리로 봐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조치 및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정보보호지침이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칙에 의해서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정보통신의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에 연결돼서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 설비 등 대통령령의 기기 설비 등 장비 제조한 수입자,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해서 정보보호 지침이 됩니다. 정보보호 지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방송통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수립하여야 하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우회 방송 만들어야 되고요. 방송통신 설비 연계 운영을 위한 정보체계 구성하고 피해 복구에 대한 물자를 확보하고 통신 재난이 입은 전기통신 설비 매수, 이거를 정부가 사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건데요. 방송 우회 설비에 대해서 우회 방송을 확보하고 방송 설비 연계해서 운영에 대한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복구에 대한 물자를 확보해야 되는 것들이 법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4번 방송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들이 한 번씩 다 읽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발전기본법에 방송통신 재난관리 계획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해야 되고 방송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회방송, 방송설비 연계 운영, 피해 복구 등이 설계가 돼야 됩니다. 요거 기반하에 보면 방송통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방송설비와 그 설치에 관한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재난 방송에 대한 사항, 방송통신 재난에 대비하여 방송통신 설비 연계 운영을 위한 정보 구성에 관한 사항, 재난 관리에 대한 기본 약관 승인, 이런 부분은 별도로 없죠. 약관 승인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5번 방송통신 재난을 신속히 수집 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 재난 관리를 기본적으로 수립하는 곳은 상식적으로 KT는 아니고 소방청도 아니고 통신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 관리에 대해서 방송에 대한 신속한 수습 복구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죠. 6번 정보통신 서비스의 각 기능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전송 기능,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교환 기능,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필요한 회선 점유 및 전송 방식을 결정한다. 통신 처리 기능, 통신 신호의 형태 및 전달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단말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 처리 기능,
컴퓨터의 데이터를 처리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의 생성, 가공, 저장, 변환 등을 물론 정보를 관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못하는 기능.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정보가 이게 4번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앞서 했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보통신 개념하고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망이라면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여 등등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정보 체계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당연히 정답을 4번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를 계속 읽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